세계 자전거 여행자 이성구입니다. 여기는 우루과이 북부에 있는 브라질하고 국경이 가까운 멜로라는 도시입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정도 계획을 했는데 우루과이는 뭐 정말 볼 게 별로 없는 나라예요. 오늘 제가 우루과이를 곧 떠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주제는 과연 어떤 사회가 더 바람직한 사회인가에 대한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칠레하고 우루과이의 가장 대비되는 어떤 요소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남미를 지금 총 나라 수가 몇 개인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라틴 아메리카를 멕시코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래 이제 다시 브라질과 중미를 이제 가는데 그걸 빼고 나고 다른 남미 자체는 거의 대부분 나라를 다녀요. 제가 오늘 칠레하고 왜 우루과이를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느 나라인가? 정답은 솔직히 없습니다. 뭐 둘 다 장단점이 있어서 일단 칠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칠레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서 모든 게 다 민영화되었습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뭐 가스, 그다음에 수도, 자관 뭐까지도 민영화된다면 저는 정말 좀 거부감이 강했는데 우리가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공공재의 민영화를 하면은 안 좋거든요. 뭐 단적인 예를 든다면 영국의 철도, 일본의 철도, 우리나라는 철도가 민영화가 안 됐잖아요. 그죠? 국영기업이 운영하니까.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철도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영국. 제가 맨체스터에 있을 때 런던에, 아무래도 런던에 가지고 가게 됐죠. 그게 또 가격이 고정되어 있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뭐 직전에 가서 끊든 뭐 며칠 전에 끊든 똑같잖아요. 영국은 안 그렇습니다. 좀 비행기 표처럼 미리 끊으면 좀 싸고 임박에서 끊으면 굉장히 비싸요. 제가 한번 제일 임박에서 끊었을 때가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20만원 가까이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엄청납니다. 비행기가 훨씬 더 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 여러분들 여행하다 보면 왜 지하철 타다 보면은 노선을 갈아탈 때 그 노선 회사가 다르면 바깥에 나와가지고 표를 다시 구매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바로 하나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영기업이 아니고 다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선마다 회사가 다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칠레의 극단적인 상황이 뭐냐면 민영화의 가장 극단적인 게 또레스 델 파이네라고 굉장히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칠레에서는 뭐 굉장히 자부심을 내거는 그런 유명 관광지인데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이 거기에 트레킹을 가시더라고요. 물론 뭐 풍경은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한번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칠레의 또레스 델 파이네를 강추합니다. 근데 거기가 민영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설악산이 관리가 민영화한 거죠. 대피소가 이제 이쪽 뭐 공룡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 동쪽은 삼성, 서쪽은 현대가 맞는 이런 식이에요. 뭐 희운각 대피소는 현대, 대청봉 대피소는 뭐 삼성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칠레 산장이라고 마지막 날 자는 거기는 제가 이제 텐트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텐트를 치면 되는데 텐트는 저렴해요. 이거죠. 근데 이제 날짜가 좀 임박해서 저는 뭐 계획 없이 다니기 때문에 임박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산장을 빌려야 되는데 칠레 산장은 텐트였습니다. 텐트가 하룻밤에 제가 지불한 가격이 한 27만원? 27, 8만원이었어요. 텐트 하나가. 물론 텐트가 좀 뭐 일반 작은 텐트 규모가 아니고 상당히 좀 괜찮은 텐트인데 시설은 뭐 제가 갖고 있는 여러 침구나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질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28만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연히 공공재를 민영화해버리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칠레의 모든 시스템은 다 그냥 신자유주의에 맡겨서 자유경쟁에 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민심이 굉장히 흉흉합니다. 칠레 산티아고 거리에 불황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텐트 치고 거적대기 같은 거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그냥 집처럼 만들어서 사는 게 그냥 질비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조금은 충격을 좀 받았어요. 물론 아르헨티나도 가능하니까 길가에 불황자도 많고 합니다. 근데 칠레는 부유한 편이거든요. 지금 상당히 남미 전체에서 경제 강국입니다. 사람들과의 접촉에서는 저는 칠레인어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차갑고 일단 그 다음에 경쾌하지도 않고 그 다음 친절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자전거 여행자다 보니까 간혹 어쩔 수 없이
뭐 도시 도착하기 직전에 막 날이 너무 어두워진다든지 아니면 자전거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면은 히치하이킹을 이따금 합니다. 뭐 제가 세계 여행을 하면서 히치하이킹이 가장 어려웠던 나라 중에 하나가 칠레입니다. 칠레는 애들은 10번 시도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 없어요. 제가 남미 여행을 하면서 히치하이킹을 시도했을 때 가장 성공률이 높은 나라는 무조건 아르헨티나입니다. 페루도 안 됩니다. 페루 안 해줍니다. 아르헨티나 애들이 정말 그렇게 가슴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아요, 진짜로. 그 다음에 우루과이는 그러면 어떠냐? 이 대척점이 뭐냐면 자유와 평등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시장의 개념, 프리마켓의 개념에 들어가서 이제 모두가 경쟁을 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자유, 프리마켓,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고.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에는 주로 평등이잖아요. 평등. 칠레의 산티아고는 그렇게 시내에 불황자들도 많고 뭐 그 텐트 생활자들이 많은데 우루과이는 몬테비데오도 그렇고 특히 puntadeleste에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하다. 물론 국민소득이 높지만 어떻게 그런 게 없지? 하고 이제 궁금해서 현지 애들한테 그걸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놀라운 게 있더라고요. 그 미데스라고, 그게 이제 고베르노 데사로요 소시알레스, 그러니까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만든 기구가 미데스라는 게 있는데, 그 미데스가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노숙자나 불황자들이 그 거리에 자지 않고 그 도시에 각 도시마다 그 노숙자들을 위한 시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서 위치를 찾으면 24시간 동안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잠도 자고 식사도 무료로 먹을 수 있고 등등 하는 그런 시설이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물론 이제 그 시설이 있어도 그 불황자들의 습성, 거기 가면 이제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못 마시고 하니까 이제 바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다수의 그 노숙자들은 그 미데스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기 투숙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그렇게 살던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타르헤타 소시알레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카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의 한 6만 가구 정도가 그 혜택을 받는다던데, 그 빈곤층, 극빈곤층에 대해서 그 타르헤타 카드를 발급을 해요. 그 카드는 이제 뭐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첫째, 그 여기가 부가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복지가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그 카드를 가지고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매하면은 그 부가세가 22%인데 굉장히 높죠. 우리나라가 10% 정도인데 22%의 부가세를 안 냅니다, 아예.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하고, 그걸 사용하면은 극빈곤층들이 이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카드는 이제 또 뭐냐면,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한 달에 한 7만원 정도 그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카드를 가지고 뭐 술이나 이런 것은 구매를 하는 게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세부 사항을 들어가면. 그러나 어쨌든 한 달에 그 정도의 금액도 지불이 되고 그런 복지 혜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족 중에 장애가 있으면 또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개인적인 느낌은 우루과이하고 칠레를 비교해보면 칠레는 굉장히 민심이 좀 흉흉해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조금이라도 뭐 실례를 하고 실수를 해가지고 뭐 어깨를 건드리거나 이러면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아르헨티나나 이쪽 우루과이 사람들은 괜찮다, 못 벗어나다 하면 대부분 다 그 말을 해요. 괜찮아 이러는데, 칠레들은 아닙니다. 짜증내고 뭐 째려보고 나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칠레와 우루과이는 너무나 대비가 되는 나라 같아요. 물론 칠레보다 1인당 개인 소득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도 높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회가 굉장히 좀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애들만큼 가슴이 따뜻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도. 그러나 그런 복지 시스템이 워낙 발달돼서 비교적 좀 수평적 사회입니다. 아마도 남미에서 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이 우루과이가 아닌가. 그래서 경쟁을 극단적으로 내몰아서 국민들이 아주 심각한 경쟁 속에서 경제적 부를 이루는 것도 맞지만, 자유와 평등 중에 평등이 보장된 사회는 비교적 협동으로 많이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제 경쟁보다는 협동이 많겠죠. 그래서 우루과이 사회가 상당히 저는 칠레에 비해서는 사람들이 좀 민심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또 다른 걸 다루면 또 뭐가 있냐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루과이가 극빈곤층의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아주 그냥 기본적으로 최고로 낮은 나라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좀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한국만큼은 아닙니다. 지금 뭐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자살률을 조사를 했더니 한국이
뭐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더라고요. 우루과이가 의외로 남미 전체에서는 한국보다는 훨씬 낮지만 남미 전체 나라 중에서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왜 자살률이 높을까를 한번 뭐 여기에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제 나름대로 조사도 해보고 했는데 정확한 원인을 얘기한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로는 추측건데 또 사람들이 그렇게 또 우루과이 현지인들이 제가 분석한 것을 물었더니 그것도 상당히 맞는 얘기다 하더라고요. 뭐냐면 여기가 그 인구가 340만 밖에 안 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가 몬테비데오에 삽니다. 그리고 이제 대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여기 자전거 타고 제가 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노령화 시대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노인들이 그 굉장히 좀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이 살타 지역, 그 빰빠냐 지역이 거의 다 농업 위주거든요. 목축업.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제가 이 도시에 와서도 뭐 길거리에 보면 사람이 거의 없어요. 평안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비교적 복지가 잘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좀 무료하겠죠. 특히 노인네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 박스에 이제 미꾸라지나 새우를 이제 이동할 때 그 천적인 메기 그걸 몇 마리 집어넣으면 생존율이 굉장히 높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고통이 따르고 뭔가 이렇게 결핍이 있는 사회는 막 그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강도가 세겠죠. 근데 우루과이가 아마도 워낙 그 농경 위주의 사회고 시골에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은 무료한 것 그게 이제 좀 기분을 우울하게 하고 그래서 자살률이 많이 높아지는 게 아닐까라고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나머지 이유는 뭐 제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내지를 못하겠어요. 여기 뭐 현지 텔레비전 뉴스도 제가 몇 개 봤는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남미 여행을 이제 거의 뭐 각 나라마다 3개월씩 이렇게 거주용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분석한 건데 어쨌든 칠레하고 우루과이는 정반대 대척점이 있는 나라가 아닌가. 한 나라는 완전히 자유 경쟁에 맡겨져서 아주 그냥 빈곤층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극단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회. 그래서 강도도 많고 뭐 소매치기도 많고 범죄율도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여기는 평온합니다. 평온해. 제가 지금까지 남미를 다니면서 담장이 없는 집을 처음 본 나라가 바로 우루과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좀 전에 여기에 이 작은 도시에 와서 머물렀던 숙소에도 그 에어비앤비 독채를 하나 빌렸었는데 대문을 잠그지 않더라고요. 대문이 항상 열려 있고 물론 집은 잠굽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남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루과이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다라는 걸 제가 여행하면서 체험을 한 겁니다. 체험을. 저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자살률도 높고 그 다음에 그 지독한 경쟁 속에서 겪는 그 부작용 그게 너무 커서 좀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사회라서 한번 우루과이가 타산지적에 교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 사회가 그 남미 전체에서 이 1인당 GDP가 매우 높고 그 다음에 평등한 사회를 많이 이루었고 등등을 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첫째는 이제 이 나라가 부패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낮습니다. 세계 16위 정도더라고요. 세계 16위 정도고 우리나라가 35위, 6위를 왔다 갔다 하는데 40위까지도 내려간 적도 있고 그런 부패지수가 낮은 것. 그 다음에 비교적 자유경쟁보다는 국민 전체가 조금만 더 평등하게 살도록 이 사회복지제도가 굉장히 발달된 것. 아까 전에 말씀드린 미대서 말고도 가난한 극빈곤층이 6만 명 정도가 그 혜택을 받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 명당 월 2,000페소니까 한 7만원, 8만원 정도를 받고 그다음 싱글만 만약에 자기가 미혼모가 되면은 월 1,000페소 정도가 그런 여러 가지 자잘한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이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라서 조금은 더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동안 이 나라가 꾸준히 좌파 정부가 집권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파 정부가 들어와서 한 4년 지났대요.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대요. 지금 제가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물가의 강도는 한국이 한 1.5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물가가 비싼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이제 빈곤층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뭐 미니멈
생활을 한다, 최소 생활을 한다는데, 그러나 이제 모든 게 무료니까, 뭐, 교육이 다 무료입니다, 일단. 그래서 대학까지도 무료인데, 사립대학은 일부 금액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받냐 했더니, 1년에 한 70만원 정도? 그 정도의 돈을 받더라고요. 그러나, 우니베르시다드 퍼블리코는, 다 무료입니다. 그러나 의료 완전히 무료입니다. 우리보다 조금은 후진국이지만은, 남미 전체에서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평화롭고, 강도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별로 민심이 흉흉하지 않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루과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루과이보다는 훨씬 부유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많이 나타나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영상을 칠레하고 우루과이를 비교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스타 프론토.